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파스칼 3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삼각형 ABC에서 각 A와 B 그리고 B의 길이를 알려줬을 때 이때 C의 길이의 값과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각각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럼 삼각형을 먼저 갖다 그려보면 그냥 A가 75도라고 알려줬고 그리고 B의 각도가 45도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C가 있겠죠? 그때 B의 길이는 B랑 마주보는 여기 길이를 4라고 해줬고요.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C, 일단 이 길이를 구하는 게 첫 번째 행동이네요. 그럼 여기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행동을 보니까 75도, 45도 둘이 더해지면 지금 120도가 되겠지? 그럼 나머지 여기 각도가 60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사인 법칙을 갖다 쓰는 게 좋겠구나. 마주보는데 그러면 사인 45도분의 거기에 지금 마주보는 변 4가 사인 60도 분의 거기에 지금 C요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죠. 그럼 이때 C의 값은 사인 45도 분의 4 거기에 곱하기 사인 60도요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그럼 이때 사인 45도는 우리는 2분의 루트 2라는 걸 알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라는 걸 아니까 이제 이걸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럼 여기를 먼저 계산해 준 값이 루트 2분의 8 거기에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니까 약분 4 그리고 여기도 약분 2루트 2 그럼 얘네 둘이 곱해지니까 결국 2루트 6이요. 아, 이게 C의 값입니다. 이렇게 찾았어요. 두 번째,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 결국 얘가 2R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쓰면 결국 사인 45분의 4가 2R이랑 똑같고 그럼 아까 사인 45도분의 4는 루트 2분의 8이 됐으니까 루트 2분의 8이 2R이랑 같습니다. 그럼 이때 2로 약분해주면 4가 되는 거고 결국 R의 값은 2루트 2요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럼 최종 C 값 구한 거와 R 값을 구한 얘네 둘을 곱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얘는 4루트 12가 되고 그럼 이거를 루트 12를 꺼내주시면 되는 거니까 얘는 8루트 3이요 이렇게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삼각형 ABC에서 이 관계식을 알려주고 그때 삼각형의 종류를 찾아라. 그럼 우리는 삼각함수의 이 기호들을 다 길이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사인을 길이로 바꾸는 방법은 사인 법칙에 의하여 2R분의 A라고 쓰면 되고 사인 B는 2R분의 B라고 쓰면 되며 사인 C는 2R분의 C요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죠. 근데 거기에 곱하기 지금 A 마이너스 B가 곱해져 있고 는 C 곱하기 이렇게 돼 있으니 양변에 2R을 다 약분을 해주면 결국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C제곱과 같아요. 그럼 삼각형의 종류를 보기 위해서 마이너스 B제곱을 이항시켜주면 되니 A제곱이 B제곱 플러스 C제곱과 똑같아요 라는 관계식이 나오겠죠. 그럼 이거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한 식으로서 이 A의 길이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구나. 그럼 즉 다시 말하면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으로 답을 4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3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2루트 3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름이래요. 그때 지금 한 점 P를 잡아줬고 AP의 길이 2루트이며 PAB가 세타였을 때 여기서 최종 구하라는 건 코사인 2세타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럼 여기 2루트 2 알려줬고 세타라는 이 각에서 나는 2세타라는 각을 보여야 되는데 그 2세타라는 각은 지금 얘가 원주각이니 즉 PB에 대한 원주각이니 그거에 대한 중심각이 2배가 돼서 2세타구나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 2세타를 갖고 있는 삼각형을 보면 PO, B 라는 이 삼각형이 보일 거고 그때 여기가 90도요.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가 2루트이고 여기가 2루트 3이니까 PB의 길이는 2라는 걸 알고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루트 3이니까 OP도 루트 3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때 코사인 2세타는 코사인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니까 2 곱하기 이때 얘네 둘을 갖고 있는 루트 3을 곱해 주시면 되는 게 분모. 그리고 걔네들을 제곱해서 더해주시고 2의 제곱인 4를 빼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지금 분모 계산한 게 6이고 분자는 지금 6에서 4가 빠지니까 2. 그럼 얘를 계산한 값은 3분의 1이요. 이렇게 해서 답을 1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원을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선분 AB와 그리고 얘네들의 그리고 각 D까지 조건을 알렸을 때 최종 구하라는 건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도형이 아니니 우리는 잘라서 구하실 거고요. 그럼 그때 A와 C를 연결을 해서 이 삼각형 첫 번째와 두 번째 삼각형으로 잘라서 구하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이때 원에 내접한다는 특징에 의해서 D의 각도가 지금 120도라고 했으니까 그럼 마주보는 사각형이 마주보는 여기에 즉 B의 각도는 60도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럼 나는 지금 이때 10 그리고 60도 이걸 이용해서 AC의 길이를 먼저 구해 주시고서 시작을 해 주시겠지. 그럼 이걸 왜 구하냐라고 했더니 이 1번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나는 지금 DC의 길이가 6이라는 걸 아니 지금 AB의 길이를 구해줘야 되는 게 목적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구하기 위해선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갖다 쓰기 위해서 얘에서 먼저 건드려주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갖다 써도 되지만 선생님은 그냥 도형을 이용을 하다 보면 C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는 이 60도라는 특수각을 이용을 하면 지금 여기가 H라는 점으로 잡았을 때 BH의 길이는 3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CH의 길이는 3루트 3이요.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HB의 길이가 3이니까 AH 여기의 길이는 7이 됩니다. 그럼 이때 AC의 제곱이 그럼 AC의 제곱이 3루트 3과 7 얘를 제곱해서 더한 거랑 똑같구나. 그럼 9 플러스 27이요. 이렇게 계산을 할 거고 그럼 여기를 계산한 값은 76이요. 이렇게 돼서 AC 제곱이 70 루트 76이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었어. 근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는요 선생님 도형을 갖고서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이때는 그냥 코사인 법칙을 그냥 갖다 쓸게요. 그럼 이때 AC 제곱이 이 1번 삼각형에서 보신다면 이게 X제곱 거기에 플러스 지금 6제곱 그럼 36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6에 거기에 코사인 120도로 계산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 그럼 코사인 120도는 우리가 계산한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아니까 이 식을 정리하면 X제곱에 플러스 36에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 이 약분돼서 6x 그럼 이 값이 이번엔 76과 같다라는 걸로 x 값을 구해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6x에 76이 좌변으로 오면 마이너스 40은 0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실 거고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4와 x 플러스 10이라고 되니까 그럼 이때 x 값이 4 또는 마이너스 10인데 길이니까 4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구나. 그럼 이제 넓이들을 구하면 1번의 넓이는 지금 두 변과 끼인 각으로 구하면 2분의 1 거기에 곱하기 x값이 지금 나는 4라는 걸 알았으니까 4에 그리고 6에 거기에 사인 120도요.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2번은요. 나 그냥 얘를 밑변 10이었고 높이가 3루트 3인 걸로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3루트 3으로 그냥 계산을 해줄 겁니다. 그럼 이제 각각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니까 사인 120도는 2분의 루트 3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얘가 지금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때 약분해주면 여기는 6루트 3 여기를 계산해준 값은 5, 3, 15 루트 3 그럼 둘이 합해주면 되는 거니까 결국 답은 21 루트 3이요. 이렇게 해서 답을 5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삼각형 ABC에서 선분 AB가 6, 그리고 AC가 10, 그리고 삼각형 ABC의 넓이가 15루트 3입니다. 딱 여기까지요. 그럼 일단 이 조건에서 보시면 지금 각 A가 둔각일 때 여기까지 읽으시면 삼각형 A를 둔각으로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서 지금 AB의 길이는 6, 그리고 AC의 길이는 10이요. 이렇게 알려줬는데 거기서 마지막 넓이를 알려주었으니까 넓이 구하는 식을 써서 지금 여기 A에 대한 삼각비를 먼저 찾아내라는 소리겠구나. 그럼 그때 넓이 구하는 식이 2분의 1 거기에 곱하기 밑변 6에 10 그리고 사인 A. 그럼 그 넓이가 15루트 3이요 라고 먼저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계산을 해주니까 여기는 지금 3, 그럼 30으로 나눠주니까 최종 사인 A라는 값이 2분의 루트 3이요. 여기까지는 알아냈어. 근데 여기서 최종 구하라는 건요.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려면 사인 공식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 거는 그러면 그때 아는 내용이 이 A에 대한 걸 아니까 사인 A분의 거기에 마주보는 그때 BC 얘가 ER이랑 같아요. 이 공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여기 상황에서 우리는 이 B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선 두 변과 끼인 각에 대한 걸 알려줬으니 코사인 법칙을 갖다 써서 계산을 할 수밖에 없겠지. 그럼 BC의 제곱이 36 플러스 100 거기에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지금 10에 거기에 코사인 A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코사인 A를 찾고 싶은데 사인 A 값이 2분의 루트 3이니까 삼각형을 갖다 그려주면 여기가 2, 여기가 루트 3, 그럼 여기는 1이요. 그럼 이때 코사인 A의 값은 삼각비로선 2분의 1인데 문제 A가 둔각이라는 전제 조건을 생각을 하면 코사인의 값은 음수를 가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자라는 것밖에 없는 거고 그럼 계산을 하면 136 될 거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니까 플러스 2 약분하니까 60. 그럼 얘는 196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BC의 길이가 14예요 라는 걸 찾을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되니까 여기가 지금 14 그리고 사인 A의 값은 2분의 루트 3이라는 걸 원래 알고 들어갔었고 그럼 이제 계산을 하면 2 약분해서 7이 될 거고 그럼 결국 아래 값은 루트 3분의 14요. 그럼 유리화를 해주니까 3분의 14 루트 3이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반지름 길이가 6인 원이 있고요. 그 내접하는 예각삼각형 ABC에서 A의 길이는 6루트 3이라는 전제 조건과 거기서 구하라는 최종 지구면은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근데 이 색칠한 도형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중학교 때 활골이라고 배웠고 그 활골의 넓이는 우리는 부채꼴에서 여기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줘야 된다라는 걸로 풀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이 부채꼴의 넓이를 먼저 구하는 식을 갖다 쓰시면 되는데 그때 반지름의 길이는 6이었고요. 그럼 여기는 6. 그럼 이제 중심각에 대해서 찾으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알려준 길이 6루트 3이 이 현의 길인데 현을 수직으로 내리면 얘가 절반으로 나눠지는 3루트 3이 될 거고 근데 여기서 비율을 보다 보니까 얘가 지금 6이고 3루트 3이면 얘랑은 지금 비율이 루트 3대 2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는 특수각의 비율로서 여기의 각도가 지금 60도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럼 얘가 60도면 여기 각도도 60도로 동일하니 얘가 120도로서 표현을 하라는 거구나. 그럼 이때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식으로서 원넓이 36파이에 360분의 120이니까 3분의 1이라고 갖다 쓰면 되고 그럼 거기서 마이너스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생각하면 되는데 다시 이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하다 보니 얘 밑변의 길이가 아까 6루트 3이요 라는 걸 알았고 그럼 여기서 높이만 찾아주시면 되는데 아까 이때 얘가 2대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 높이 길이가 3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6루트 3 곱하기 3이요. 이렇게 쓰여주시면 되겠구나. 그럼 나머지 계산만 하면 되겠죠? 3 여기 약분하니까 12파이 마이너스 여기 약분하니까 9루트 3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답은 12파이 마이너스 9루트 3. 그럼 그 답은 3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7개의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부터 14까지가 있는데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얘의 결론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어. 근데 나는 이 결론에서 보니까 어떤 상황이 보이냐면 A랑 2랑은 개수가 1이고 2B랑 2D는 개수가 2니까 얘네끼리 같이 묶어서 보라는 성질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A 플러스 2 더하기 2의 B 플러스 D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4C요 이렇게 쓰여져 있는 이 결론을 구하래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는 특징에서 생각을 하다 보면 등차 중앙이라는 것도 존재를 하죠. 그럼 등차 중앙은요, 결국 가운데 있는 항을 표현하다 보니까 2랑 14랑 더해져 있는 게 이 가운데 항 C의 2배랑 똑같구나. 즉, 이 C가 지금 14랑 2랑 더한 16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C의 값이 일단 8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그 상황에서 다시 보다 보면 A랑 2도 더해진 건 C의 2배랑 똑같다라는 등차 중앙을 이용하면 얘를 2C라고 바꿀 수가 있고 그럼 B 플러스 D 또한 C의 2배라고 똑같이 바꿀 수 있겠죠. 그럼 여기가 2C니까 얘는 2 곱해졌으니까 4C 더하기 4C 결국 우리가 구하라는 내용은 10 곱하기 C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바뀌어진 거랑 같겠네. 그럼 C가 8이었으니까 얘는 80이요. 이렇게 해서 답을 2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8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2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4로 나누면 1이 남고 6으로 나누면 5가 남는 수들 그것들을 구해서 합해주세요 라고 있어. 그럼 우리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걸 물어봤는데 첫 번째부터 확인을 하면 4로 나눴을 때 지금 우리가 1이 남는 수는 가장 첫 번째 1이 돼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4씩 커지는 5, 그 다음 4가 커지는 9, 그 다음 4가 커지는 13, 그 다음 4가 커지는 17 이런 수들이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에서는요 6으로 나누면 5가 남는 수래요. 그러면 그 수는 5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5 그리고 6으로 나눴댔으니까 나머지가 6씩 커지는 11 17 그리고 23 이런 식으로 가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근데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수를 찾다 보니 우리는 처음에 만족하는 5가 있고 그 다음 17이 있을 것인데 그럼 여기 상황에서 얘가 원래 4씩 커지고 여기가 6씩 커지니까 결국 이때 얘네들의 공배수인 12씩 커지는 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수는 지금 12씩 커지는 등차 수열로서 12n에 거기에 첫 장이 5인 걸로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7이라는 이 일반항을 표현하는 수열. 그러면 그 수열을 이제 합해주세요 라고 했어. 근데 얘가 지금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럼 등차 수열의 합에서는 우리가 지금 첫 항 먼저 필요하고요. 그럼 첫 항이 5였고 그럼 마지막 항이 필요한데 그럼 그 마지막 항은 어디에서? 즉 200 이하의 자연수를 했으니까 얘가 200 이하까지 즉 총 몇 개 들어간지 계산을 먼저 해주시면 되겠지. 그럼 12n이 207이 되는 거고 그럼 207을 12로 나눠봤을 때 12 그럼 여기는 87 그럼 여기는 지금 7번 들어가는 84 그럼 여기는 딱 17번 들어가겠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 항은 17번째 항을 물어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17번째 항은요 지금 12 곱하기 17을 해준 값으로서 200 12 곱하기 17 하고서 마이너스 7을 해주시면 되겠지. 그럼 12 곱하기 17은 지금 204일 건데 거기서 7을 빼준 197 즉 이 마지막 항은 197이 되었구나. 그럼 이제 합을 구하자고 했으니까 등차 수열합으로서 2분의 한 개수는 17개 그리고 첫 항은 5였고 끝 항은 197이요 이렇게 쓰여졌겠죠. 그럼 5 더하기 197을 먼저 계산해 주니까
202가 되었고 2로 약분을 해주니까 101이었고 그럼 17 곱하기 101을 해주니까 1717이요. 이렇게 나와서 답은 5번을 체크.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지금 수열에서 예의 관계식인데 이게 지금 무슨 표현이냐? 첫 장부터 n번째까지 합해줬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임의적으로 SN이라 갖다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그럼 그 SN이라는 식이 n에 관한 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때 A1 더하기 A4 더하기 A7 더하기 A31까지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럼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건 일반항을 찾아줘야 되는데 SN이 n에 대한 식으로 쓰여 있다면 우리는 일반항 얘를 구하는 방법이 첫 번째 항이었을 때와 그리고 두 번째 이상에서부터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 첫 번째 항의 값은 S1 원래 있던 값이랑 똑같았으니 여기다 1을 대입한 3 더하기 2 더하기 1 얘는 6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항부터 예의 표현은 SN에서 SN-1을 빼준 식으로 정리를 해서 일반항을 찾자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겠지. 그럼 SN에서 SN-1을 빼준 식을 정리를 이쪽에다 하다 보니 3n제곱 더하기 2n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3의 n-1제곱 더하기 2의 n-1 더하기 1이 되었고요. 그럼 여기 뒤에 파트 괄호 안에 거부터 먼저 전개를 하니까 3n제곱 마이너스 6n 플러스 3 플러스 2n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 되었는데 이때 앞에 있는 거와 더해져서 0이 되는 건 이렇게 그리고 2n 그리고 플러스 2n 그리고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로 얘가 지금 사라지는 형태가 되겠죠. 0이 돼서 그럼 나머지 정리를 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6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여기에 있는 식은 결국 6n 마이너스 1이었어요.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결론을 다시 보다 보니 즉 A1 값 그럼 일단 A1은요 여기 위에 있던 6 얘를 따라간다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이상은 여기를 따라가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확인들을 하고 들어가겠지. 그러면 A4 그럼 이때 A4는요 4가 들어간 값으로서 계산을 하라. 그럼 23 A7 7이 들어간 값으로 계산해라. 그럼 42에서 1 빠지니까 41 이렇게 해서 갖다 쓰라는 돼요. 거기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한번 보다 보니까 얘가 지금 3칸씩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결국 3칸씩 늘어나는 거니까 이 파란색 파트는 결국은 등차 수열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대요. 근데 여기서 31을 대입한 값을 확인하고 먼저 들어가니 그럼 31을 집어넣은 값은 6 곱하기 31 그럼 6일은 6, 6, 3, 18 그럼 186에서 1이 빠지니까 185가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얘를 분명히 우리는 등차 수열을 했으니까 등차 수열 합식으로 2분의 그럼 이제 한개수가 필요하겠지? 그럼 그 한개수를 구하고 싶은데 여기서 어떻게 확인할 거냐? 이 4, 얘 갖고 3씩 커진 됐으니까 이 숫자들만 규칙을 보면 얘가 3 어떤 k 플러스 1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여기에 1 집어넣으면 얘가 되겠지? 그럼 2 집어넣으면 얘가 되는 거니까 즉 얘가 1이었을 때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면 3k 플러스 1이 31이 되려면 지금 10이 들어갔을 테니까 k가 10까지 즉 항의 개수가 10개가 있습니다 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대. 그럼 여기는 10개에 이렇게 되고 첫 항 23에 끝항 185를 더해주고 거기에 지금 앞에 있던 6까지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차분하게 계산만 하시면 되겠죠. 23 더하기 185는 지금 8에 그리고 2 근데 2랑 약분하니까 104 곱하기 10이니까 1040 거기에 플러스 6이니까 얘 답은 결국 1046이요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이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두 수열 An, Bn이 공비가 각각 3과 5인 등비 수열을 이룰 때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 An을 일반항으로 갖다 쓰는데 첫째 항을 뭔지 모르니 A라고 갖다 쓸 거고 얘는 3의 n-1제곱이라고 갖다 쓰면 Bn이라는 수열도 첫째 항은 뭔지 모르니 B라고 갖다 쓸 거고 공비가 5랬으니까 5의 n-1제곱 이렇게 갖다 쓸 겁니다. 그럼 이렇게 쓰여졌을 때 다음 보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도 등비 수열인 것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일반항 형태를 보고서 우리가 일반항이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등비 수열인지 확인할 건데 기억부터 보면 4분의 1 곱하기 bn이래요. 그럼 이때 얘는 지금 4분의 1 bn이라고 쓰여져 있는 건 여기에다가 4분의 1만 곱해주면 되니까 4분의 b 곱하기 5의 n-1제곱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럼 이거는 지수식으로 형태로서 등비수열 꼴로서 공비가 그냥 5인 등비수열이구나 라고 지금 바로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니은은요 an 플러스 bn이라는 식을 보자라고 하는데 이때 여기서 얘는 a 곱하기 3의 n-1제곱과 더하기 b 곱하기 5의 n-1제곱인데 얘네 둘을 한꺼번에 묶을 수가 없죠. 그럼 이거는 등비수열이라고 함부로 얘기를 못하겠구나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디귿은요 an과 bn을 곱한 걸 보래. 그럼 이때 얘랑 곱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a, b는 곱해질 거고 그리고 여기가 n-1제곱으로 동일하니 얘랑 곱해진 건 둘이 곱한 15에 거기에 n-1제곱이라고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것도 지수식으로 형태에서 15를 공비로 갖는 등비수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디귿은 또다시 옳은 등비수열이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그럼 여기에서 등비수열은 기억과 디귿만 고르라는 거니까 답은 3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11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지금 등비수열이 있대요. 1부터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가는 등비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과 2와의 차가 처음으로 0.01보다 작아지는 최소의 자연수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럼 우리는 결국은 그 등비수열의 합을 먼저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럼 등비수열 합공식을 갖다 쓰다 보니 지금 첫째 항은 1이 맞고 공비는 지금 2분의 1이다. 그러면 등비수열 합식을 1-2분의 1에 첫째 항 1 그리고 1 마이너스 공비의 2분의 1에 나는 n개까지요 라고 일단 표현하시면 되겠구나. 그럼 이 식은 얘를 계산한 값이 2분의 1이니까 2에 1 마이너스 2분의 1에 n제곱이요 라고 쓸 수 있고 다시 정리하면 2 곱하니까 2 마이너스 지금 2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이면 2분의 1의 n-1제곱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합이랑 누구? 2와의 차가 그러면 우리는 2와의 차이가 그럼 얘랑 차이라는 건 우리는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붙여주면 되고 그 차이가 0.01보다 작아지는 걸 찾으래. 근데 여기서 계산하니까 얘 빠져서 사라질 거고 절대값 씌워주면 양수로 변해질 거니까 2분의 1의 n-1제곱이 얘는 100분의 1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2분의 1 n-1제곱은 2의 n-1제곱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럼 분자가 1이 똑같으니 분모끼리 비교해서 2의 n-1제곱이 100보다 그럼 결국은 분모가 클수록 숫자가 작아지니까 얘가 얘보다 커지는 순간을 찾으라는 거겠죠. 그럼 2에 우리는 7제곱이 128이라고 되는 거니까 여기가 7이 되는 순간부터 즉 n-1이 7 이상부터고 그럼 결국 n의 값은 8 이상부터니까 최초의 자연수는 8이다 라고 해서 답을 4번이라고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어떤 은행에 연이율 7%로 1년마다의 복리로 예금을 할 때 그때 몇 년 후부터 원리합계가 원금의 2배를 넘는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예금을 한다는 문제는 한 번에 돈을 넣은 걸 물어봤으니 내가 처음 A1을 예금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이 말에 따라서 들어가면 1년이 지났었을 때는 복리로 이자가 붙으면 되는 거니까 A1에 1.07배의 이자가 붙으면 되고 그럼 2년 후에서는 여기에 다시 1.07배의 이자가 붙으면 되니까 제곱이 이렇게 표현을 하라는 소리겠죠. 그럼 여기서 질문하는 건 총 몇 년 후에서의 시작이니까 그걸 n년이라고 놓았었을 때 그럼 n년이 지났었을 땐 a의 1.07에 n제곱이 되는 거고 그럼 그 금액이 원금의 2배를 넘는가? 그럼 원금은 A1이었으니까 그 A1의 2배, 얘를 넘는가? 이걸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양변에 A 나눠줄 거고요. 그리고 이때 이 문제에서는 이 로그 값을 좀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고 했으니 양변에 로그를 씌워줘서 1.07의 n제곱 그럼 여기는 로그 2요. 그럼 로그 성질에 의해서 진수에 있는 n제곱은 앞으로 빠져나와서 곱해지면 되고 그때 거기서 로그 1.07은 문제에서 0.029로 계산해라. 그럼 여기는 0.029 거기에 곱하기 n이라고 되어 있겠죠. 근데 로그 2의 값은 0.30으로 계산을 해라. 그럼 여기는 0.30으로 계산을 하라는 거고 그럼 결국 최종 n의 값을 구하겠다는 건 이 0.30을 얘로 나눠줘라 라는 거겠죠. 그럼 0.30 나누기 0.029로 나눠서 자연수 범위까지 구하고 싶으니 소수점 3칸 갔으니까 소수점 3칸 가서 여기까지 그럼 이때 지금 값을 계산하면 29 갖고 계산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거니까 한번 그래서 29 그럼 여기는 지금 10 이렇게 남았겠네요. 그럼 10 안은 안 들어가니까 0 그럼 여기는 지금 들어가는 숫자가 존재를 할 거니 10점 몇보다 커야 됩니다 라고 표현하시겠죠. 그럼 그때는 결국 n이 될 수 있는 건 11년 후부터 넘어가니까 답은 5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13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지금 시그마로 쓰여져 있는 성질 얘를 갖고서 이거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있어. 그럼 이건 시그마 성질을 이용을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시그마 안에 거듭제곱 즉 곱하기가 돼 있으면 무조건 전개부터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저 안에 있는 걸 제곱해서 전개하니까 ak 제곱에 거기에 지금 4ak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4 얘가 20이요 이렇게 첫 번째 하나 표현할 수 있고 두 번째 여기도 우리는 전개해서 따로따로 표현할 수 있으니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그럼 여기는 ak 제곱에 플러스 5ak 그럼 얘가 50이요 이렇게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시그마에서 이제 이렇게 전개했을 때 더하기랑 빼기는 따로따로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알았고 그럼 그때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제곱을 나는 그냥 a라고 둘게요. 더하기 그러면 시그마 k는 5부터 5까지 얘 ak만을 b라고 둔다고 생각하면 얘는 지금 4b라고 갖다 쓸 수 있고 플러스 k는 1부터 5까지 지금 4는 5 곱하기 4의 값인 20과 같아요 라고 써줘서 얘는 는 20이라고 이렇게 치환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여기도 지금 나는 a라고 바꿀 수 있고 k는 1부터 5까지 ak는 b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럼 여기는 지금 플러스 5b가 50이요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남았겠죠. 그럼 이 첫 번째 식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결국 a는 마이너스 4 b와 같아요 이렇게 증표할 수 있고 그 식을 여기다 대입하니까 그럼 얘 대신 마이너스 4b가 들어가면 최종 b의 값이 50입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였냐 즉 k는 1부터 5까지 ak였는데 그걸 나는 지금 b라고 지칭해줬으니 b의 값을 구하라는 거였고 그 b의 값이 우리는 50이라고 찾아줬으니까 얘는 50이다 라고 답을 체크해서 4번을 답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다음 수열의 첫째 항부터 20항까지의 합, 즉 여기 상태에서 얘를 말하는 거겠죠.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a, b 값을 구하세요 그랬어. 근데 여기에서 그럼 이 좌변에 있는 수열들을 보면 1, 11, 111 이렇게 가 있는 수열인데 이 1, 그리고 11, 그리고 111 이걸 내가 일반항으로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걸 봤더니 이때 여기 상태에서 우리는 아이디어가 9, 99, 999 이 아이디어로 먼저 갖고 올 거예요. 그럼 9는 10-1이고 99는 100, 즉 10제곱 마이너스 1이고 999는 10세제곱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그 숫자에서 얘로 넘어갈 때는 다 9로 나눠졌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얘를 이쪽으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지금 얘는 9분의 1에 10 빼기 1이요 라고 갖다 쓸 수 있고 여기는 9분의 1에 10의 제곱 마이너스 1이요. 여기는 9분의 1에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요. 이런 식으로 갖다 쓸 수가 있대요. 그럼 이제 이 형태를 표현하다 보니 즉 n번째에서는 일반항을 표현하는 거겠지. 9분의 1에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고 그럼 그거를 지금 합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럼 그 합은 우리가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해 준다면 얘는 시그마 어떤 k는 아니 그냥 n이라고 쓸게요. n은 1부터 한 개수가 20이랬으니까 20까지 9분의 1에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을 계산하세요. 이걸 표현하라는 소리겠구나. 그럼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는데 이 9분의 1은 상수 취급이니까 앞에 쪽 곱해져서 표현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더하기 빼긴 따로따로 계산하는데 이때 첫 번째 얘를 계산하려다 보니 이거 지금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 합공식으로 갖다 쓰겠지? 그럼 10-1에 거기에 첫째 항은 1 들어갔을 때 10이죠? 그리고 공비가 10에 한 개수가 20개니까 20-1입니다. 이렇게 지금 쓰여질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20까지 1이었으면 20이 되는 거고 그 계산한 거에 곱하기 지금 뭐만 해줘라? 9분의 1만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럼 이제 더 정리를 하니까 여기는 9가 되었고 그리고 이 전체는 분모가 벌써 81분의 라고 쓰여져 있으니 여기도 지금 9분의로 바꿔주면 얘는 180이요. 이렇게 지금 갖다 쓸 수 있겠구나. 그럼 안에 있는 것부터 계산하니까 9분의 10에 21제곱과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180에 곱하기 9분의 1을 알아. 그럼 얘는 81분의 10에 21제곱 마이너스 190이요. 이렇게 나오는데 다시 이 문제 보니까 얘는 10에 20제곱만 정리가 돼 있네. 그럼 여기는 10에 20제곱 곱하기 10이라고만 바꿔줘서 이제 비교를 하면 그럼 얘가 A가 되는구나. 그래서 A가 10이구나. 그리고 B의 값은 190이 되는구나. 최종 A 더하기 B를 구하랬으니까 그 답은 200이 되는구나. 그래서 답을 2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15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수열 A에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라는 조건을 깔아줬습니다. 그때 A에는 0이 아니며 그리고 N은 2부터 100까지 이거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질문을 해줬어요. 근데 이 문제는 객관식에 먼저 답을 맞춰다 보니까 A1, A100으로 표현됐으니까 이걸 일반항으로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들어갈 개념은 뭐냐? 등차 수열이라는 일반항 N은 어차피 1차식이 될 것이고 그럼 그 1차식의 개념에서 좀 생각을 하다 보니 이 문제 상황에서 우리가 분수로 되어 있는 얘는 시그마의 기본 공식이 없는 상태에서 얘도 1차식, 얘도 1차식이면 이 일반항을 부분 분수 형태로 만들어주고서 문제를 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부분 분수로 바꾸려다 보니까 지금 첫 번째 얘를 큰 수라고 표현했었을 때 AN에서 AN-1을 뺀 것분의 분자는 1이니까 1이고 거기에 AN-1분의 1에 마이너스 AN분의 1이요. 이렇게 해서
부분무수를 바꿔주는데 이때 여기서 등차 수열이라는 특징에서 우리가 후항에서 전항을 빼주면 그게 공차구나. 아, 그러니까 얘 대신 3이라고 갖다 쓰라는 소리겠구나. 이렇게까지. 그럼 저 시그마 식을 다시 정리를 하면 시그마 n은 2부터 지금 100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3분의 1 얘는 상수 취급이니까 앞으로 꺼내줘서 쓸 거고 그럼 나머지 an-1분의 1에서 마이너스 an분의 1이요. 이렇게 바꿔놔라. 그럼 이렇게 바꿔놓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뭐야? 얘는 나열해서 문제를 풀자라는 소리밖에 없겠죠. 그럼 여기에다 나열을 하니까 2를 집어넣었을 때 a1분의 1 마이너스 a2분의 1 더하기 2를 집어넣었을 때 지금 3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럼 3을 집어넣었을 때 a2분의 1 마이너스 a3분의 1 이렇게 가서 최종 100까지 대입을 하세요 했으니까 여기는 지금 a 99분의 1 마이너스 a 100분의 1 이렇게까지 올 것인데 이 더하기 빼기를 하다 보니 마이너스 플러스 같은 것끼리 다 0이 돼서 사라지면 앞에 거와 그리고 제일 끝에 거 하나씩만 남겠구나. 그래서 a1분의 1 마이너스 a100분의 1이요 이렇게 쓰여지는데 그 앞에 뭐가 곱해져 있어요? 3분의 1이 곱해졌으니까 여기에 3분의 1까지 곱해진 걸로 갖다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답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 답은 우리가 3번에 있습니다 라고 해서 3번을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에서 A1은 지금 2고요. 그리고 이렇게 점화식을 지금 표현을 해줬어요. 근데 이 점화식 관계에서 보다 보니까 로그로 표현되는 연산의 로그 성질을 이용해서 좀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즉 좌변은 로그 2에 an 플러스 1이요 라고 쓰여져 있는데 우변은 1은 지금 로그 2에 2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럼 로그끼리 더하기였을 땐 곱하기로 표현하니까 얘는 로그 2에 2an이요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진수끼리 같은 형태로 an 플러스 1이 2an과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는 이 점화식은 우리가 벌써 등비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an은 등비수열이 돼야 되고 그때 공비가 2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첫째 항이 2라는 것도 알려줬으니까 결국 일반항 an은 나는 2의 n제곱이요 이렇게 먼저 정리할 수가 있겠구나. 그럼 여기서 이제 구하라는 건 A1, A2, A3에서 A8까지를 곱한 값을 구하래. 그럼 하나씩 써보면 A1은 지금 2고 A2는 2의 제곱이고 A3는 2의 세제곱이고 거기서 A8까지 그럼 A8은 2의 8제곱인데 그거를 다 지금 곱해서 쓰래요. 그럼 지수 법칙에 의해서 밑이 2로 똑같았을 때 곱하라는 건 지수에 있는 얘네들을 다 더하라라는 개념밖에 없겠지. 그럼 여기는 2의 1부터 8까지 합인데 우리 1부터 8까지의 합은 등차수열 합으로서 2분의 지금 한 개수 8개에 1 플러스 8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는 36이 되는 거니까 최종 2의 36제곱이라고 쓰여지면 되겠구나. 근데 그게 2의 k제곱이라고 표현되는 그 k 값을 구하려니까 k는 36입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17번 문제입니다. 평면 위에 어느 세 점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n개의 점이 있습니다. 그때 그 점들을 연결하여 얻어지는 선분의 개수를 an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 조합, 고1 거 배웠던 거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게 나는 선분의 개수는 조합을 갖다 써서 n개 중에 2개를 선택해라 라는 게 개수였고 그럼 얘를 계산한 게 지금 2분의 n의 n-1이요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 상에서 확인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아래 그림과 같이 A4는 이라고 했어. 그럼 여기 상태에서 얘가 지금 AN인데 그럼 A4는 2분의 4 곱하기 3이라고 되는 거니까 그 값은 6이 맞구나.
그럼 최종 A10을 구하라는 건 그냥 저 식, 일반항식 얘를 알았으니까 여기다가 10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세요. 그럼 2분의 10 곱하기 9를 하세요 라고 해주는 거니, 그럼 얘는 지금 45가 되겠어요 라고 해서 45개인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18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수열 AN에 대하여 A1은 1이래요. 그런데 AN 플러스 1이 이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는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여기까지 돼 있어요. 근데 나는 이 상황에서 이 관계식을 봤었을 때 우리가 좀 짜여진 틀처럼 문제를 풀어보면 나는 이때 이 상황에서 A 그럼 N 플러스 2번째는 이라는 거를 한 번 더 써보겠다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그럼 AN 플러스 2번째는 이 AN 플러스 1이 쓰여져 있는 걸 보면 1부터 2, 3인데 2였으면 2가 곱해졌고 3이었으면 3이 곱해져서 n까지가 쓰여져 있었잖아요. 그럼 n 플러스 1보다 하나가 적어진 게 써질 것 같으니 여기는 A1, 2A2, 3A3 이렇게 갈 것이고 NAN을 거쳐서 n 플러스 1에 AN 플러스 1까지 쓰여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두 식을 갖고서 내가 연산이라는 걸 여기서 빼주는 연산을 해주신다면 그럼 좌변은 AN 플러스 2에서 AN 플러스 1이 빠짐 이렇게 식이 남을 거고, 그런데 우변은요 여기는 같으니까 쿵쿵쿵 이렇게 다 날아가면 여기는 지금 n 플러스 1에 AN 플러스 1이요 이렇게 남는구나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식을 정리하다 보니 AN 플러스 1이 똑같은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켜줘서 계산을 하다 보니 N 플러스 2에 AN 플러스 1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화식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냐? A1000분의 A1000의 1인데 이때 이 숫자의 차이가 하나 차이 나면서 얘가 큰 값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AN 플러스 1로 나눠주면 지금 분자에 있는 게 하나가 큰 차이로서 표현해 주는 거고 그게 n 플러스 2구나. 그럼 저 빨간색을 찾으라는 건 결국 n 대신 999를 대입하세요 라는 소리밖에 없겠죠. 그래서 999를 대입한 여기는 A1000 그리고 여기는 A1001 이렇게 나올 거고 999를 대입한 여기는 1001이요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1001이라는 답으로서 1번 이걸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19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좌표평면 위에 있는 어떤 점 Pn은요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서 움직인대요. 그래서 표니까 P1의 좌표는 1,1이래요. 근데 여기서 Pn 플러스 즉 하나가 커진 이 표현의 좌표는 Pn이라는 좌표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N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시킨 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다시 보면 P1이라는 좌표가 지금 1,1이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P2라는 점좌표를 확인하다 보니 그럼 P2라는 좌표는 그 Pn 이 좌표를 X축으로는 이 값이랑 똑같은 만큼 움직였으며 Y축으로는 그 좌표보다 1이 커진 것만큼 움직여진대. 그럼 이 상태에서 얘 값과 동일한 1만큼 그리고 여기는 2만큼 커지면 되겠구나 이렇게 써지겠지. 그래서 얘는 지금 2, 여기는 3이 돼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P3는요 그럼 P2라는 점좌표를 갖고서 움직여지는데 방금 여기서 얘는 같은 2만큼 그리고 Y좌표는 얘보다 하나가 커진 3만큼 평행 이동으로 움직여줘야 돼. 그럼 여기는 4,6이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게 P5의 좌표를 구하래. 아 그럼 그냥 2번만 더 가면 되니까 일일이 다시 써보면 되겠지. 그럼 P4 그럼 여기는요 지금 X좌표는 3만큼 커지고 Y좌표는 하나가 커진 4만큼 커지면 되니까 얘는 지금 7,12요. 마지막 P5 그럼 이때 X축으로 얘는 이번에는 4만큼 커질 거고 Y축으로 지금 하나가 커진 5만큼 커지면 되니까 얘는 11,10
5역 이렇게 표현이 되겠구나. 그럼 최종 얘가 A고 얘가 B니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는 답은 26이다. 그래서 3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20번 문제입니다. 지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성이와 윤희가 100m 떨어진 지점에 서서 공중에 떠있는 기구를 올려다 본 각의 크기가 60도랑 75도였대요. 그래서 이렇게 60도, 75도를 표현해줬죠. 그때 기구에서 지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 얘네의 눈높이를 이은 선 위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딱 눈높이까지 일단 수선을 이어줬고요. 근데 여기서 최종적인 건 이 기구의 높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성이와 윤희의 눈에 이르는 거리는 1.6m이다 라고 했으니까 최종 이 기구의 높이는 그럼 여기 길이에 플러스 얘네의 길이인 1.6까지를 더해주세요 라는 게 지금 이 문제의 논점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걸 갖고 지금 우리는 최종 여기 길이를 구하기 위한 이 문제를 조건을 푸시면 되겠죠. 그럼 얘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이 길이를 우리가 지금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높이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높이였다고 생각을 하면 나는 넓이처럼 표현할 거니까 이 도형을 한 번만 다시 생각을 해봤을 때 60도와 75도 상황에서 그리고 여기가 100이죠. 그럼 우리는 중학교 3학년 때 75도가 특수각이 아니니까 얘를 잘라서 뭔가 표현하자라는 걸 배웠었고, 그럼 여기가 30, 그럼 여기가 45로서 이때 길이들을 다시 표현하고 들어가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100이죠. 여기는 2대 1이니까 50이 되어야 되고, 얘는 50 루트 3이 되는 거고, 그럼 45도 45도로 똑같으니까 여기도 50 루트 3이 돼요. 이렇게. 그럼 내가 지금 이때 이 길이를 h라고 되는 높이라고 생각을 하면 파란색 도형에선 밑변이 100이고 높이가 h인 걸로 2분의 1 곱하기 100 곱하기 h라고 쓸 수 있는 이 식의 지금 여기서는 얘 길이를 밑변, 즉 50 플러스 50 루트 3을 밑변이라고 두면 50 플러스 50 루트 3에 거기에 곱하기 높이 50 루트 3으로써 이때 이걸 계산해서 h를 계산할 수 있겠구나. 그럼 양변에 2분의 1, 2분의 1 그리고 50 나눠주면 여기 2. 그럼 h는 양변을 2로 더 나눠주니까 근데 이 값에 루트 3을 지금 곱해줘야겠지. 그래서 25 루트 3에 플러스 여기다 25를 더해주면 75가 되겠구나. 근데 우리가 최종 구하라는 아까 높이는 뭐였어? 이 h 값에 1.6을 더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다 1.6을 더할 수 있으니까 76.6에 더하기 25 루트 3이요. 이게 최종적인 우리가 이 기구의 높이구나 라고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21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가 4이고 AC가 5 그래서 4, 5편 그리고 코사인 A가 8분의 1인 삼각형 ABC가 있대요. 그럼 코사인 A라고 했는데 그럼 결국 여기의 각을 지금 A라고 표현해서 코사인 값을 알려줬구나. 근데 여기서 나머지 AC의 연장선 위의 점과 AB 연장선 위의 점 2에 대하여 지금 삼각형 ADE의 넓이가 삼각형 ABC의 넓이가 2배가 되도록 D와 E를 잡아줬대요. 그럼 이때 새로 그려져 있는 이 ADE, 이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원래 기존에 있었던 이 삼각형 넓이랑 비교해서 2배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근데 거기서 하나 더 깔아줬던 조건이 AD랑 A랑 길이가 같았을 때라는 말까지 깔아줬대요. 그럼 이때 AD 길이랑 A 길이가 같았을 때인데 그럼 나는 이 길이를 X라고 두었을 때 그때 얘 넓이 갖고 좀 비교하는 식을 갖다 쓰자. 그럼 첫 번째 삼각형 ADE의 넓이를 구하는 식은 두 변과 이 A라는 걸 끼인 각으로 넣었을 때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X에 거기에 지금 사인 A
그럼 이게 지금 원래 있던 ABC의 넓이를 구하는 식으로 갖다 쓰면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4에 거기에 지금 사인 A인데 그 넓이의 2배가 되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곱하기 2라고 써서 두 식이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찾을 수 있는 거는 결국 계산을 하다 보니 2분의 1, 2분의 1 사인 A, 사인 A를 양면을 나눠주다 보니 결국 x 곱하기 x인 x제곱이 5, 4, 2 곱해진 40이 되겠어요. 그래서 x제곱이 40이라는 걸 먼저 알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최종 구하라는 내용은요. 선분 D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럼 이때 이 D의 길이를 구하라는 게 목적인데 이때 두 변과 끼임각 같고 D 길이를 구하라는 건 당연히 코사인 법칙 갖다 쓰라는 소리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최종 코사인 법칙을 갖다 쓰다 보니 D 제곱이 그럼 X제곱 거기에 X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X에 거기에 코사인 A라고 대입하시면 되고 근데 그 코사인 A가 문제에서 8분의 1이라고 알렸으니까 여기를 8분의 1로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여기는 2X제곱 얘는 계산한 게 마이너스 4분의 1 X제곱 그럼 여기는 4분의 7 X제곱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X제곱이 우리가 위에 쪽에서 40이라는 걸 찾아 주었으니 그럼 얘는 70이 되겠어요 라고 쓰여지겠죠. 그럼 D의 제곱이 70이니까 최종 우리가 구하려는 선분 D의 길이는 루트 70이요 이렇게 답을 적어줘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네요. 22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1이 아닌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지금 1과 A와 B는요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라는 이 문장부터 먼저 볼까요? 근데 우리가 세수의 표현이 있고 걔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건 등차 중앙이라는 식을 갖다 쓰면 되겠죠. 그럼 등차 중앙은 양 끝에 있는 두 수를 더한 게 가운데 있는 거의 2배랑 똑같아요. 그래서 2A가 1 더하기 B랑 같아요. 이렇게 첫 번째 식을 하나 쓰면 두 번째는 A, B, 1, 2는 이 순서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그럼 이번에도 등비 중앙이라는 거 갖다 쓰다 보니 양 끝에 있는 둘을 곱해준 값이 가운데를 제곱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B제곱이 A여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겠죠. 그럼 결국 이때 A-B의 값을 구하라는 건 둘을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어라. 그러면 A가 B제곱이니까 A 대신 B제곱을 집어넣으면 2B제곱은 1 플러스 B요. 그럼 2B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 0이고요. 그럼 인수분해가 2, 1, 1, 1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그럼 B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1이 되는데 그럼 여기서 해당하는 것끼리 구하면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제곱해주니까 A는 4분의 1이 되어야 되고 B가 1이었다면 A도 1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분명히 1이 아닌 두 실수 A, B를 했으니까 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려는 건 A는 4분의 1,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구나. 그럼 최종 A 마이너스 B를 구하랬으니까 4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1을 계산해준 값으로서 4분의 3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즉 N에 관한 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때 얘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일반항을 찾아줘야 되는데 합이 N에 관한 식으로 쓰여 있으니까 AN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쓸 때 또 첫째 항과 그리고 둘째 항 이상부터라고 또 갖다 쓰면 되는 거고 이때 이 첫째 항의 값은 N 대신 S1의 값이랑 똑같은 1 대입한 6이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N이 두 번째였을 때 이 식은 SN에서 Sn-1을 빼준 식을 계산해서 빨리 갖다 쓰셔야 됩니다. 그럼 SN은 지금 2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이었고 마이너스 2의 n-1제곱 거기에 지금 플러스 3의 n-1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1을 빼주시면 되는 거. 그럼 이걸 전개해서 2n제곱 마이너스 4n 거기에 지금 플러스 2에 플러스 3n 마이너스 3 거기에 지금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다시 빠져서 0이 되는 걸 먼저 지워주니 그럼 여기에 남아있는 거는 마이너스 4n 그리고 마이너스
1이요.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여기가 지금 4n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지금 쓰여졌어요. 근데 여기 상황에서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우리는 이 식에서 봤었을 때 일반항을 따라가는 건 얘부터만 따라간단 말이죠. 2부터. 그럼 여기에서 이 식을 다시 나열을 보면 A1, A2분의 1 더하기 A2, A3분의 1 더하기 A3, A4분의 1 더하기 가서 A9, A10분의 1 그러니까 거기에 더하기 10번째니까 A10 곱하기 A11분의 1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여기에 정확하게 다 집어넣는 건 얘부터 시작을 해주는 거니까 얘는 그냥 대입한 숫자로 계산할 수밖에 없어. 그럼 A1은 6이었고 곱하기 A2는 여기다가 2를 집어넣은 거니까 9분의 1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질 거고 더하기 나머지 2, 3은 다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그럼 2를 집어넣었을 때 아까 9분의 1 거기에 곱하기 여기는 13분의 1 여기는 13분의 1 그리고 4가 커진 17분의 1 이렇게 지금 대입해서 표현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 쪽 계산은 부분 분수로 바꿔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될 건데 얘에서 얘가 빠지면 4분의 1에 9분의 1 빼기 13분의 1이고 여기서 얘가 빠지면 또다시 4분의 1에 13분의 1 마이너스 17분의 1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 상황이 되겠구나. 근데 그때 여기서도 4분의 1로 다 묶어주다 보니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게 9분의 1 마이너스 13분의 1 더하기 13분의 1 마이너스 17분의 1 이렇게 갈 것이고 그럼 제일 마지막 것만 또 남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럼 10이 들어갔었을 때니까 그럼 저 식에다 10이 대입했었을 때 여기는 41분의 곱하기 45분의 1이 되고 그럼 여기서 빨간색 예과점을 거쳐보면 4분의 1에 41분의 1 마이너스 45분의 1이고 그걸 아까 4분의 1로 얘를 묶어줬으니까 여기에는 41분의 1 마이너스 45분의 1이 남았어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약분되었으니 9분의 1에 마이너스 45분의 1 계산한 거에 곱하기 4분의 1 그리고 거기 앞에 여기 계산한 6, 9, 54분의 1을 계산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걸 마지막 계산을 하고 들어가면 이때 45분의 1이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줄 거고 그리고 여기는 5가 되실 거예요.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럼 45분의 지금 이때 얘를 계산한 값은 4가 되시겠죠. 그럼 이때 54분의 1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4분의 1 곱하기 지금 45분의 4가 돼서 약분이 되니까 54분의 1 플러스 45분의 1을 계산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이때 이 둘을 통분하려다 보면 54와 45를 9, 6에 54, 5 이렇게 될 거니 더 표현되는 건 없죠. 그럼 얘랑 얘랑 곱해준 게 5, 6에 39니까 270분의로 통분이 되실 거고 그러면 여기에는 5가 곱해지니까 5 그리고 여기에는 6이 곱해지니까 6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답은 270분의 11이요. 이렇게 해서 얘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24번 문제도 볼게요. 증명자체입니다.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하여라 라고 얘기해줬고요. 그럼 수학적 귀납법 증명은요. 지금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라고 했으니까 제일 초기 값인 n이 1이었었을 때 성립하는지부터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좌변에 지금 규칙은 1부터 커지는데 n 대신 1이 들어갔으니까 좌변의 값은 지금 1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변에도 n 대신 1을 집어넣자라고 했으니까 2-1로서 1이에요. 그러면 이때 좌변과 우변이 같으니까 n이 1이었을 때 성립한다라는 걸 봤고 그 다음 우리는 n이 k였었을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하자라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n이 k였을 때 성립한다라는 가정하에서는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쭉쭉쭉 가서 2의 k-1 제곱 2의 k제곱의 마이너스 1과 같다라고 가정을 하였었을 때 여기서 시작인데 그럼 나는 이때 양변에 지금 2의 k제곱을 더해주자라고 합니다. 그럼 2의 k제곱을 양변에 더해 주었을 때 이때 이 우변을 정리를 하시면 2의 k제곱과 2의 k제곱을 더해준 건 2 곱하기 2의 k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고 그럼 이때 이 식은 2의 k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식은 n이 k 플러스 1이었을 때의 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 이때도 지금 우변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이 식과 동일하다고 하니까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증명이 끝났다. 이런 식으로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시면 돼요. 오늘은 파스칼 3회 문제 다 풀어봤고요. 모르는 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